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먼저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2차 전지 전기차 올해를 새롭게 맞이해서 리뉴얼을 한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상승세가 지금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 이후에 AI 반도체 모멘텀을 지금 차세대 반도체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TC 본더 지금 현재 HBM 핵심 장비에 대한 공급사를 확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가 지속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계의 첨단 패키징 경쟁이 가속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차세대 패키징 기술을 선점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패키징 계약을 수주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검증을 해야 되는 시간이겠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차세대 고대역폭 전송 기술, 그러니까 HBM 이후에 고대역폭 기술에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다. 현재 이 TSMC 같은 경우는 차세대 기술로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상용화를 임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HBM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요번에 미국 마이크론, 지금 현재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다음에 글로벌 D램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론에다가 듀얼 TC 본더,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가 개발을 한 장비를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TC 본더 같은 경우는 HBM에 적층을 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전기적인 신호로 붙이는 핵심 장비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겠고요. 한미반도체가 HBM의 핵심 장비 개발을 하고 나서 주가가 1000% 이상 폭발적인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SK하이닉스 쪽으로 일변도가 되었었던 그 고객사에 대한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잠잠했었던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한 부분이겠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전직 HBM의 개발을 맡았던 핵심 임원을 영입을 하게 되면서 기술 유출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겠는데, 이 부분에 이어서 SK하이닉스의 본딩 핵심 장비까지 매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HBM 전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현재 그러는 상황에 있어서 한미반도체가 현재 이 HBM의 핵심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좀 사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한미반도체와 관계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좀 이제 터놓고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를 싫어하죠. 과거에 삼성전자가 자회사 세크론을 통해 가지고 한미반도체 패키징 장비, 과거 이 TC 본더 이전에 한미반도체의 먹거리를 책임졌었던 뭐 매출 한 70%를 담당을 했었던 이 패키징 장비를 이 세크론을 통해 가지고 핵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에게 장비를 굉장히 대규모로 납품을 하고 있었다가 이 세크론이 핵심 특허를 도용을 하게 되면서 대체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해당 장비를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이 중단이 되고, 지금 이제 이 손실 같은 경우는 한 300억 정도에 이른다라고 이제 한미반도체 쪽에서 추산을 했었죠. 사실 이렇게 한미반도체라는 작은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게 소송을 거는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서 소송에서 지게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대법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소송 비용, 이런 기업 소송 같은 경우는 또 이 변호사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에다가 더해 가지고 사실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로펌이 한미반도체에 붙은 로펌이 괜히 삼성전자를 이겼으면은 삼성전자는 해당 로펌이 괘씸하니까 이쪽으로 일을 맡기지를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걸지를 않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워낙 기술적인 좀 독자적인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벌이게 되었고, 현재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 상대로 이례적인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현재 차세대 장비로서 TC 본더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당시의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미우나 고우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제일 세계 최고의 이제 고객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납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 매출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폭증을 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 TC 본더를 또 얘네들이 베끼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조금 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판로를 뚫게 된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에 어느 정도 좀 이 밸류가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현재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과 이 HBM, TC 본더를 공동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K하이닉스가 경쟁사 쪽으로 공급을 하는 해당 장비를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SK하이닉스 쪽에 투자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지원이 되게 됐었는데, 이거를 마이크론에다가 팔면 어떡하냐,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캐파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뭐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고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으로 공급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SK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HBM, 엔비디아 HBM 독점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로의 공급 같은 경우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번 타이밍에 이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부분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추가가 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이 HBM의 세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TC 본더가 공정 변화에 따른 적용을 하는 것도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숙제가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대만 TSMC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미세공정 파운드리의 이 미세공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만큼 미세공정을 뽑아내고 수율도 잘 나오고 있는데, 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팹리스가, 애플 같은 중요한 고객들이, 퀄컴 같은 중요한 고객들이 삼성전자에 안 맡기고 왜 TSMC에다가 맡기느냐. TSMC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최고의 첨단 패키징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중국 쪽에서 대만을 봉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글로벌 팹리스들이 TSMC에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인텔 같은 경우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텔도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업 부문에 있어 가지고 현재 TSMC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미세 공정 부문에 있어 가지고 한 두세 대 이상이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뭐 7나노와 3나노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미세 공정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실상 TSMC의 최선단 공정 3나노, 4나노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AMD의 CPU보다 뛰어난 성능, 그리고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텔 같은 경우도 이 패키징 기술을 통해 가지고 미세 공정을 커버를 하고, 삼성전자와 TSMC는 같은 미세 공정의 부문 기술력이다라고 하더라도 첨단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해당 반도체의 성능 차이가 극심하게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엔비디아와 굴욕적인 패키징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GPU 파운드리도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서 HBM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 맺은 계약이 단지 패키징 계약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GPU는 TSMC 쪽에서 파운드리 한 거를 받아와 가지고,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제조를 한 걸 받아와 가지고 마치 TSMC의 패키징 하청이 된 것 마냥 패키징 계약만 맺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에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인데, 이 지금 패키징 계약 같은 경우도 워낙 TSMC의 첨단 패키징 캐파가 풀캐파로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을 좀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인제 좀 일부 물량을 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파운드리나 HBM 모두 경쟁사 제품이고, 삼성전자는 2.5D 패키징 공정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 자존심을 구기는 상황을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퀀텀 점프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 현재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는 이러한 미세 공정보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공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HBM의 그런 패키징이나 공정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 부분의 격차에서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번에 지금 주목할 부분 같은 경우는 TSMC가 2월 달에 차세대 패키징 플랫폼 공개, 현재 2.5D 패키징, 최첨단 2.5D 패키징의 한계를 돌파를 할 수가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을 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반도체 기술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패키징,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웨이퍼에다가 이거를 인제 반도체를 따 가지고 이 네모 하나당 반도체 하나씩이죠. 그래서 이거를 따 가지고 인제 이게 반도체 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인제 만들어 가지고 기판 위에다가 올려야 되게 됩니다. 일전에 인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영상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웨이퍼다라고 하면은 이 기판에다가 올려 놔서 전기적 신호를 연결을 시켜야 이게 인제 상품화가 된다. 이게 인제 고객사들에게 팔게 되는 반도체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AI 반도체에 있어 가지고 이 웨이퍼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 수준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상황이 있어서 기판 혼자서 이 웨이퍼의 지금 현재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커버를 하지 못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위해 가지고 인터포저 기술이 적용이 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HBM을 올리는 게 2.5D 패키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 같은 경우는 인터포저에다가 포토닉스를 하나 덧대 가지고 이 부분을 2.5D 패키징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2.5D 패키징을 통해 가지고 인터포저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데이터 전송의 혁신이 맞이가 됐지만,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대역폭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한 기술이 바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해 가지고 연결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해당 첨단 패키징이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가 TSMC 쪽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트랜지스터가 현존하는 수준보다 10배 이상 탑재가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인제 뒤지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뭐 영원히 TSMC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이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초월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HBM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대역폭 데이터 전송을 위해 가지고 도입이 되는 기술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웨이퍼라고 하던가 뭐 실리콘 인터포저라고 하던가 기판, 여기서 전기적 신호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구리와 금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범프나 뭐 이런 솔더블들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 구리가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구리 대신에 광섬유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 광트랜시버 기술,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통신선 대비해 가지고 수백 배가 빠르게 되는 이 광섬유 기술을 지금 반도체에다가 적용을 하는 게 이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미 엔비디아와 인텔 등 글로벌 AI 컴퓨팅을 개발을 하고 있는 팹리스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 광링크 내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고, 차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칩넷 기술에서 상용화가 임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기존 통신 대비해서 수백 배 이상의
빠른 속도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TSMC 쪽에서 한 발자국 더 이 첨단 패키징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지금 현재 각광을 받아줄 수가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도 과거부터 해당 부분에 대한 기술을 연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기업들이 부각이 받아줄 수가 있는 기대감이 들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IP 개발 기업이겠고요. 차세대 초고속 인터페이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BPS급, 테라 BPS급으로서 지금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을 개발하는 국책과제 주요 연구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반도체 칩넷 기술에다가 해당 부분을 지금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관련 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직랜드입니다. 현재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국내 유일한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실리콘 브릿지를 활용을 한 어드밴스 패키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겠고요. 아무래도 TSMC의 이런 첨단 패키징 관련된 협력사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당 기업에게 웃돈을 주게 되면서 자기들에게 TSMC랑 거래 끊고 나랑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실리콘 인터포저의 사이즈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2.5D 패키징 비용 절감이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지금 실리콘 브릿지를 활용을 한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쪽에서도 러브콜을 보낼 수가 있는 기대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2차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올해를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리뉴얼을 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자료집들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해당 자료집 통해 가지고 50% 이상 적중한 종목들 많이 지금 이제 적중시켜 드리고 있죠. 이번 자료집도 기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 이제 체크를 해놨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카톡 같은 거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여기 통해 가지고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100% 무료예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뭐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거 전부 다 무료다. 이거 이제 설치하시고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이용을 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가입하시고 가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어요.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지금 이제 별표 치고 전기차 2차 전지 총정리 자료집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누르시면요.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서 당일 급등 종목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찍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지난주에 찍어드렸었던 PC 디렉트 같은 종목들 한 하루 이틀 정도 만에 20% 급등세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제 찍어드렸었던 종목들 뭐 10%, 13%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 나와주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드리고 있고요. 증권투데이 게시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장시작 전에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미국 증시 간략한 체크 포인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가질 수가 있는 당일 단타 관심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증권투데이 확인을 하시면 매일매일 단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증권투데이 자료집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